트레이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에 나온 저의 책 트레이딩 전략서를 추천합니다. 당일 주도주 눌림목 공략법에 대해 다루는데 이등분선을 이용한 트레이딩 방법이 주된 내용이에요. 단타 검색 시가, 차트 세팅법, 눌림목, 캔들 패턴 등이 나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책 링크를 걸어 둘게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태수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짤막하게 다뤄봤습니다. 일단 주제는 반등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는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일 트레이딩을 할 때 특히 눌림목 트레이딩, 즉 큰 반등을 예상하는 트레이딩을 하게 되었을 때 반등에 실패하는 패턴을 걸러야지 우리가 잔손실이라든지 기타 손실을 회피할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게요. 유튜브 썸네일에서 이 그림을 보셨죠? 여기 보이는 그림 A하고 B 차트가 있습니다. 어느 차트가 이 눌림목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A일까요? 아니면 B일까요? 3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가의 그때그때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A 차트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차트를 볼게요. 자세히 확대했습니다.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죠? 한 차례 상승을 하다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죠. 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지지가 되었던 이 박스권의 저점을 이탈하고 그러면서 다시 주가는 이렇게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지지가 되면서 이 이탈했던 박스권 저점을 회복하였죠.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탈했던 이 박스권의 저점을 회복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올라가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여기 보이시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 부분이 오랜 시간 동안 거래가 되었죠. 즉 오랜 시간 동안 한 가격 구간에서 머물러 있다면 매물이 됩니다. 이 매물은 만약 주가가 이 매물을 뚫고 상승하여 다시 내려오게 됐을 때 이 매물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지만 만약 이 매물을 뚫고 하락을 한다면 향후 이 지점은 강력한 저항선이 되죠. 이러한 상태에서 주가가 이탈했던 지점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오래 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하락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탈했던 이 박스권 저점을 회복하는 양봉 캔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거래량의 상태도 거래량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지 못한 거래량이죠. 즉 어설프게 이 박스권의 저점을 회복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결국 주가는 이 양봉 캔들의 시가를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하고 맙니다. 대체로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예외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럼 예시 차트를 보자면 여기 한송내육택이라는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이 종목의 분봉 차트를 보자면 5분봉 차트에서 바로 8월 3일 날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요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주가의 상태는 어떤가요? 한 차례 상승 이후 박스권을 형성을 하였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주가는 이 박스권의 저점을 이탈하고 이등분선 근처까지 하락을 하고 지지를 하는 듯 하였지만은 아무튼 주가는 이 박스권의 저점을 회복을 하였죠. 이후에 주가는 이 박스권의 저점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오전에 직전 고점까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엔 주가는 얼마 못 가 이 직전의 저점을 이탈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맙니다. 보게 되면은 5분봉 차트에서 이 거래량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죠. 이 이탈했던 저점을 회복을 했을 때요. 즉 반등이 어설프게 나왔기 때문에 이쪽의 물량을 확실하게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에 실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A의 예외 사례도 보겠습니다. 자, 예외 사례는 약간 좀 다른데 뭐냐면은 바로 주가가 이 거래량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이 이탈했던 이 박스권의 저점을 회복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의 주가는 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시가를 지지하면서 움직이는 특성을 보이곤 합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패턴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예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KD의 5분봉 차트인데요. 자, 이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어때요? 이 박스권과 비슷한 주가의 흐름이 이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주가는 이 이탈했던 이 박스권의 저점을 자,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등분선도 같이 회복하는 양봉 캔들이 발생을 하였고, 자, 그리고 분봉 차트에서도 이 거래량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를 하였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죠. 반등이 잘 나오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주가는 거래량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고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직전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저도 이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였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하였죠. 자, 이렇게 기준봉, 즉 이 반등 양봉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면은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거래량 볼린저 밴드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어설프게 적은 거래량으로 이 이탈했던 저점을 회복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이 거래량 볼린저 밴드 돌파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B차트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B차트 유형은 A차트하고 다르죠.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았죠. 자,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가격 차이, 즉 주가가 박스권을 만들지 않고 빠르게 이 주가의 가격대 폭이 크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짧은 시간 동안 이 주가의 가격, 즉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매물의 공백을 의미하죠. 매물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하고 거래량도 어때요? 별로 없는 상태라면은 이쪽 구간에서의 거래는 별로 안 되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주가는 이 직전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패턴을 사실상 많이 선호합니다. 자, 여기 거래량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주가가 하락할 때 즉 장대 음봉이라든지 피레침 음봉이 나오지 않는 한 주가는 웬만해서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이등분선이라든지 이 직전에 저점을 지지만 한다면 한 최소한 2에서 3% 정도의 반등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주가는 대체로 이 양봉의 시가를 지지하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꽤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거래량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지 않아도 이쪽 구간에서의 매물 부담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설사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이 별로 없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직전 고점까지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예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예시 종목인 국전약품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8월 3일 날이 해당이 되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죠. 반면에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장대 음봉이라든지 피레침 음봉이 안 나왔죠. 자, 그리고 주가가 2등 분선까지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였나요? 아니죠. 그냥 주가는 고점에서 다이렉트로 이등분선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 스펙트럼, 가격 차이가 심하죠. 짧은 시간 동안.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이 주가의 범위에서는 매물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결국 주가는 이등분선을 충분히 지지한다면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결국엔 주가는 오전 고점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근처까지는 상승을 하면서 움직였죠. 이쪽에 매물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가는 쉽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알고 트레이딩을 하였더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자, 물론 실패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샘CNS라는 종목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나서 이등분선에서 반등이 없었죠. 결국 이렇게 이등분선에서 반등 다음 반등이 없다면 주가는 자, 이렇게 쭉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 반면에 코데지 컴바인처럼 자, 이렇게 이등분선에서 멋지게 반등 나온 사례도 있고, 대정화금처럼 어때요? 이쪽에서도 매물 부담, 즉 빠르게 하락을 하고 거래량도 별로 없었죠. 자, 이러면 이등분선에서 지지가 된다면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었겠죠. 다른 종목들을 보더라도 다 마찬가지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자, 물론 개 중에는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도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매도할 때 매도 거래량이 별로 없는, 자, 그리고 장대 음봉이라든지 피레치 음봉도 없고, 그러면서도 주가가 빠르게 하락할 경우 박스권을 그리지 않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매물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등분선에서 충분히 지지가 된다면 자, 이렇게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일봉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자, 이렇게 신고가라든지 직전 고점을 돌파한 그런 차트여야지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예상하고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외 추가적인 내용은 제 블로그에 이 내용을 상세히 포스팅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댓글이라든지 쪽지 남겨주세요. 눌림목 단타를 할 때 제대로 된 세부적인 스킬들과 제가 쓰는 눌림목, 즉 이등분선 차트 세팅법, 추가적인 검색기를 알고 싶은 분들, 또는 바닥권 세력주 포착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테스토의 주식투자 강의실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강의는 결제 시 평생 보실 수 있고 매달 말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 강의실 링크는 아래 상세 설명란에 적어놨습니다.